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셨죠? 주말. 자,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첫날이면서 다사다난했던 신년 2024년 잘 이틀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2025년 을사년 청사띠라고 그러죠. 청사. 그러니까 청색 뱀띠입니다. 새로운 신비로운 청색과 지혜로운 뱀을 결합한 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마무리 올해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취득세 납세 의무 설명드리고 내일 기출 지문해서 올해는 납세 의무자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새해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자, 준비되셨죠?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 그래서 취득세는요, 당연히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취득하는 행위, 물건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등기 안 했어도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사실상 취득자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건축물에는 조작설비, 부대설비 말고 없어서는 안 되는 주체구조부가 있죠. 주체구조부 하면 기초, 지붕, 그리고 벽, 보 또는 기둥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주체 구조부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 누가 설치를 했던 건물주, 그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예요. 건물주를, 건축주를 우리는 건물주, 건축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건축물의 부대 설비, 조작 설비 등을 부수적인 시설물을 따로따로 설치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해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리고 세 번째, 상속받은 물건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 그래서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만약에 지분으로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다음, 우리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했고,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조합이 취득했어도 취득세는 누가 결과적으로 조합원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조합원한테 분양하고 남는 거 일반 분양하는 건 주택 조합이 취득세 냅니다.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내는 거고, 일반 분양하는 것은 조합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또 변경한 시점, 토지의 지목을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가 됐다면 취득한 걸로 간주를 해서 취득세 부과하는데, 누구냐? 지목을 변경한 당사자가 아니라 변경할 때 당시 현재 토지의 소유자,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는 원래 누가 옛날 땅 주고 되돌려 받는 토지는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환지 처분하고 남는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부분도 있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배우자 등의 취득, 이거 중요하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취득세에서도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부동산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중요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특별히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로
취득한 걸로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등에 대한 거래 첫 번째 볼까요? 배우자, 부부간에 또는 직계, 존비속,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기본이보다 무상,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한테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세 부과하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매매 거래, 즉 유상 거래로 인정이 되는데 어떤 경우냐? 1번 경매, 공매를 통해서 취득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는데 아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아버지 부동산을 압찰받아서 취득하거나 또는 자녀 부동산이 채무로 인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처분되는데 부모가 경매에 참여해서 자녀의 부동산을 압찰받았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거예요.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어요. 부모 자식 간이 부모 자식이 누구든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의 재산은 법원 안에 파산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재단과 절차에 따라 그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법원, 국가로부터 거래로 취득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되고 그 외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어요. 부부간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됩니다. 왜? 양쪽 다 소유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확인이 돼요.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자금 출처 등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 그러면 기본이 증여고 공매, 경매 또는 파산 선고, 부동산을 교환했다, 대금 지급한 사실이 증명됐다. 이런 지문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된다. 요거 또 하나. 그래서 배우자 등의 취득, 이 거래는 취득세에 있어도 물어보지만 그대로 양도소득세에 있어도 물어봅니다. 양도로 보지 않고 기본이 증여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확인이 되면 매매 거래로 인정해 주겠다. 두 번째 나오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도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똑같이 출제가 되죠. 부담부 증여는 증여하는 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부담하는 조건부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무 부분은 갚을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채무 부분만큼은 따로 떼어서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증여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대가를 준 거예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 부분은 유상 매매로 본다. 다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증여로 가는데 다만 인수하는 채무 금액이 국가 등에 관련돼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확인이 된다 그런 단서가 있을 때만 뭘로 예외로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고 그 외에는 전체가 증여로 본다는 거. 그죠? 이렇게 점검해서 이 부분은 취득세 상대방 양도소득세에서 똑같이 물어보는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번에는 똑같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상속 개시 후 재분할. 이 얘기는 결론이 상속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앞으로 상속재산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속인들이 합의를 해서 지분이 적은 사람한테 일부를 등기하고 나서 넘겨준 건 별도로 증여로 본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상속인이
상속분이 확정돼서 뭐가 됐어요? 등기를 했어요. 상속받는 사람 앞으로 등기했으면 이제 망자 사망한 사람의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들 앞으로 등기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합의를 해서 지분이 적은 사람한테 다시 재분할하는 경우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적게 받은 사람은 상속인한테 추가로 받으니까 지분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취득한 걸로 본다. 여러분 원초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죽은 사람 재산 받으면 뭐야? 상속이잖아요. 생존에 있는 사람 재산 공짜로 받으면 증여. 그럼 원초적이잖아요. 지금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했어. 그럼 재산 소유자가 상속인이니까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재산을 공짜로 받았으면 증여지.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 등기하고 나서 협의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그것이 취득세 신고 기한 내 재분할해서 등기가 마쳤거나 법원의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지분을 넘겨받는 경우는 별도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라는 사람이요. 재산을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연령이 좀 돼요. 100세.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망했는데 이제 유언장에 보니까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 지분대로 갑니다. 민법으로. 그런데 유언장이 있으니까 유언장대로 집행을 하는데 갑에 자녀가 3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언장을 딱 개봉했더니 갑에 100억 중에서 첫째한테 50%가 유언장에 기재됐어요. 그리고 둘째한테는 40%를 주라고 유언장에 기재되어 있고 셋째한테는 10%만 주라고 이렇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기분이 어때요? 엄청 좋아. 둘째도 엄청 좋아요. 셋째는 뭐지? 민법으로 갔으면 지분이 똑같이 받을 텐데 얘는 유언장대로 받으니까 10%밖에 못 받았어요. 유언장대로. 그럼 얘는 기분이 묘한 거지. 왜 나는 뭐지? 이거죠. 예, 이렇게 인상을 쓰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 앞으로 뭐를 했어요? 이미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갑의 재산이 아니라 이제 누구? 첫째, 둘째, 셋째 앞으로 등기가 됐죠. 근데 셋째가 불만을 표시하니까 첫째, 둘째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셋째 상속 조금 받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줄 테니까 등기하고 나서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상속 등기하자. 그래서 등기를 다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 둘째가 모여서 협의를 해. 합의를 해서 첫째는 많이 받았으니까 10%를 셋째한테 주고 둘째도 셋째한테 5% 줬다고 그래봐요. 그럼 상속 등기하고 나서 재산의 소유자가 이제 첫째, 둘째인데 얘들 재산이 합의에 의해서 셋째한테 이전됐잖아요. 그럼 셋째는 지분이 무한자, 첫째, 둘째는 줬으니까 감소죠. 얘들한테 3번 셋째는 지분이 증가했잖아요. 예,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 그래서 셋째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고 셋째는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 추가로 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등기하고 나서 지분 변동은 뭘로 본다? 증여받아서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러면 증여세, 취득세 별도로 부담 안 하려면 상속 등기 하기 전에 먼저 했으면 취득세 내고 끝나죠. 상속세 내고. 그런데 등기를 하고 나서 지분 변동은 취득세 내고 상속세 납부했어도 지분 변동이 있는 건 별도로 증여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협의가 아니라 첫째, 둘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셋째한테 준다면 그건 별도로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신탁재산의 지위 이전,
지위가 부여요.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 위탁자가 소유자죠. 위탁자의 권리가 이전됐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누구? 위탁자, 맡긴 사람의 지위,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는 경우는 새로운 권리를 넘겨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재산을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 그럼 신탁법에 등기하고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탁자로부터 누구는 위탁자는 매년 뭐 받아야 돼? 이익 받고 만기가 되면 이 재산 다시 되돌려받을 지위, 권리죠. 매달 수익을 받고 만기가 되면 이 상가 부동산 재산을 되돌려받을 그런 지위, 권리를 위탁자가 가지고 있어요. 재산 소유자니까. 근데 위탁자가 이 권리를 수익받을 권리와 만기가 되면 재산을 되돌려받을 그럴 권리를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 권리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갑은 여기 수탁자로부터 이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기가 되면 재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은 결과적으로 보다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갑은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겁니다. 위탁자, 수탁자 간의 소유권 이전은 거래가 아니지만 위탁자, 수탁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한테 맡긴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위탁자가 변경됐죠. 그때는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그 외 기타 납세 의무 범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설치하는 기초공사를 누가 하느냐 이 얘기는 이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고 토지 위에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누가 토지에 기초공사하는 비용은 누가 내느냐 이 얘기예요.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가 별도로요.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왜? 지료 땅 사용료 주고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토지 위에 기초공사하는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누가 취득세를 내느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건축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내라 이거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있는 건물을 지으면서 들어간 공사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그러니까 원초적이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 그냥 토지 소유자만 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자기 토지 위에 시설물 설치했다. 그럼 누가?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고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물 소유자가 거기 기초공사한 비용은 건축 원가에 들어가니까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2번 도시개발 사업 또는 정비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는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옛날 토지를 주고 환지,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받았습니다. 그럼 누구? 당초 토지 소유자가 옛날 땅 주고 새로운 토지를 받았으니까 승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관리 처분 끝난 다음에 건물을 받는 것, 주택의 건물 같은 걸 취득하는 경우는 누가?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이 없었는데 새로 취득하는 거니까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옛날 땅 주고 환지받은 조합원은 승계 취득으로서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내고 건물을 취득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래도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다. 그래서 2차 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이때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점주주인데 지분이 계속 증감 변동이 있으면 증가할 때마다 취득세를 내는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어요. 그래서 최초로 50%를 초과해서 과점주주 50%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지분 비율만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다만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된 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과점주주에서 취득세 안 내는 건 설립할 때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로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세 납세 의무 없어요. 왜? 이미 본인이 부담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회사를 제일 처음에 설립하는데 투자를 해서 주식을 취득했으면 돈을 주고 주식을 샀으니까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주주가.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 돈 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는 회사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준 돈 가지고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그중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50% 초과했다고 그래서 너는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이중부과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취득세 이미 부담한 거니까 2차적으로 또 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없어요. 그럼 2번 과점주주가 돼서 취득세 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분을 또다시 취득을 해서 지분이 뭐였습니까? 증가를 했어요. 50% 초과해서 과점주주인데 10%를 추가로 또 취득했다. 그럼 증가된 거 10%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지분이 뭐하면 증가할 때마다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된다. 과점주주 됐으면 취득세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납부를 했어도 지분이 계속 뭐하면 증가가 되면 그때는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 추가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3번은 재차 과점주주가 무슨 말이에요? 과점주주 됐다가 주식을 팔아서 일반주주 됐다가 또다시 취득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이런 경우죠. 다시 과점주주였는데 중간에 주식을 팔아서 일반주주로 바뀌었어요. 과점주주 50% 초과했는데 주식을 팔아서 50% 미달합니다. 그럼 일반주주 됐죠? 그런 다음에 주식을 또 취득해서 재차 또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종전 과점주주 지분보다 증가된 거 부분만 취득세를 부과한다. 옛날에 보세요. 60%로 과점주주였어요. 근데 10%를 팔았네? 그럼 50%니까 일반주주죠. 그런데 또 15%를 취득해서 65%가 됐다면 원래 과점주주였을 때 60%보다 재차 과점주주 됐을 때 비율이 65%니까 증가된 거 5%만큼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점주주가 됐다는 얘기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50% 초과됐으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다만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발행했고 그때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다면 취득세 납세 의무는 이중부과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고 그래서 납세 의무가 없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오늘 납세 의무자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이제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 과점주주까지 납세 의무자에 대한 기출 지문을 해설을 드리고 올해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